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주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사기 90회입니다. 공손왕이 춘추의 어리를 선양함으로써 신하행위의 준칙으로 삼아 성상이 되고, 장탕은 준화한 법률로 안건을 심판하여 장의가 된 후 정지 지법을 생기게 됐으면 태거, 저비 등의 재미한 옥사에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졌다. 다음에 회남왕, 병선왕, 강도왕이 반로 넘어가 발각되자 전법 관련들은 여러 증거를 찾아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침략하여 이에 연관되어 지형된 자는 수만 명이 이뤘다. 그 후 관리들이 법칙은 더욱 가혹해졌으며 법령도 더욱 엄격하게 세뇌해졌다. 다음에 표의 장군 각급이 다시 흉내에 출구하여 4만 명을 선별하였다. 그에 가할 중로 혼자왕이 물을 이끌고 항구하였다. 한나라는 2만 대의 수레를 동원하여 그들을 영집하였다. 그들은 도착한 뒤 후한 포상을 받았으며 공을 채운 병사들에게 상의하려 했다. 이에 지출은 100억 여전에 이르렀다. 황제는 중료를 전달하기 위하여 말 기르는 것을 크게 장려하여 장안부원에서 사용하는 말이 수만 필에 이르렀지만, 말을 관리한 사수는 관중 지역에서 조달된 인력만으로 부족하여 인근 지역에서 증가했다. 또 항복연 중로는 모두 조정에서 의식을 부담해야 하는데 조정은 부담할 힘이 없었다. 황제는 할 수 없어 자신의 식사를 절약하고 의용의 기말을 감축하며 궁중 창고의 비축분을 불어 보충하였다. 다음에 산동 지역의 가란 수재가 이끄는 바람에 많은 백성들이 굶주렸다. 황제는 궁국 창고의 비축분을 모두 불어 빈민을 구휼하시라. 그럼에도 부족하여 보도를 하여금 빈민에게 양복을 빌리도록 했지만 그것도 충분하지 못하였다. 조정은 할 수 없어 빈민들을 항구한 소적 지역이나 삭방구 이남의 선진중으로 이주시켰는데 모두 70만 명이고 그들의 의식은 모두 조정에서 증발했다. 몇 년 뒤 조정은 그들에게 토지 도구를 빌려주고 아울러 지역별로 사절을 파견해 생활을 보살피며 관리들의 연락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위한 비용은 억을 단위로 계산해도 찰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소요되는 바람에 조정의 창고는 텅텅 비게 되었다. 그래서 황제는 대신들과 인하여 새로운 화폐를 다시 만들어 재정을 확보하고 동시에 상업활동에 종사하면서 토지를 증명한 자들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조문제가 사수전을 다시 만든 이후 조정은 자주광산에서 동을 채굴하여 동지를 주장했고 백성들도 몰래 동지를 주장하는 일이 많아 이러한 화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동지는 갈수록 많아졌으나 갈수록 그 무게는 가벼워졌고 물가는 더욱 올라갔다. 재산이 있는 자는 마땅히 재물을 헌납해요. 복식은 본래 하남 사람으로 농가 목직에 종사했다. 그의 양친이 사마일 때 어린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자라 성리되자 복식은 재산을 나눠 자기는 단지 양 100여만 원을 갖고 전당과 가옥 그리고 재물 등 나머지 재산을 모두 동생에게 주었다. 그는 산에 들어가 10여 정한 양을 치고 양을 1000여마리를 불리고 농밭과 가옥도 사들였다. 그러나 동생은 가산을 모두 탐내는데 복식은 곧 다시 동생의 재산을 나눠주었고 이런 일은 매우 흔했다. 당시 한나라는 여러 번에 걸쳐 장군을 파견하여 흉노를 공개했다. 이 무렵 복식은 자기 재산에 반해 조정에 맞아 전쟁 경비로 보약했다는 상소문을 황제에게 보냈다. 황제는 사절을 보내 그에 보냈다. 그대가 이렇게 하는 것은 관직을 원했으니까. 그러나 복식은 저는 어려서부터 오로지 목숨만을 위하고 관직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으므로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에 사절은 집안에 무슨 억울한 일이 있는 것인가 라고 물었다. 복식은 저는 평생 다른 사람과 분쟁을 일으킨 적도 없으며 고을이 가난한 사람에게 재물과 돈을 빌려줬고 품행이 좋지 못한 사람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 고을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저와 사이가 좋게 지내는데 제가 남에게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겠습니까? 특별히 민원을 올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다시 사자가 정말 그렇다면 그대가 이렇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가? 라고 물었다. 복식은 지금 폐하께서 흉노를 정벌하고 계시는데 저는 지략 있고 용맹한 사람은 마땅히 전쟁돼서 충성을 다하여 죽어야 하고 재산을 가진 사람은 마땅히 재산을 헌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때만 비로소 흉노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사자는 그의 말을 자세히 황제에 보고하여 황제는 곧 이를 성상 공손에게 말했다. 그러나 공손왕은 이것은 인간으로서 상식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을 듯합니다. 법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모범으로 삼아 백성을 교화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법령을 교란시킬 뿐이니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란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황제는 오랫동안 복식에게 회답하지 않았고 수년이 지난 후 복식의 칭호는 위안부가 됐다. 복식은 다시 고향 돌아가 농가 목적에 종사하였다. 그 후 1년 만에 열차의 전쟁을 벌인 그때 중로, 혼양 등이 항복해오자 조정의 지출은 엄청났고 창고는 텅 비었다. 다음에 대규모 빈민들을 이주시키고 그 여식을 모두 조정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조정은 모두 공급하지 못했다. 그러자 복식은 20만 전을 하남 군수에게 헌납하여 이주한 빈민들에게 사용하도록 했다. 하남 군수가 빈민을 도운 부자들의 명단을 조정에 올렸는데 황제는 복식의 이름을 보고 그를 기억하고 말했다. 이 사람은 전에 자기 재산의 반을 군비에 헌납하길 고집했던 사람이 아닐까. 황제는 복식에게 400명의 외요를 면제받을 수 있는 돈을 하사했지만 그는 이 돈 모두를 다시 조정에 반납하였다. 당시 돈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재산을 충족했는데 오직 복식만은 자신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헌납하였다. 그래서 황제는 복식을 진정으로 품격이 고상한 사람을 판단하여 크게 존경과 찬양하면서 백성들 하여금 그를 본받도록 하였다. 황제는 복식의 말을 매우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를 곧 구제의 현령으로 임명하여 그 능력을 심하였다. 과연 구제의 백성들이 그를 잘 따랐고 그 후 성고 현령으로 자라오기 위해서는 조윤을 관리하는 일에서도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다. 황제는 복식이
중하고 소박한 삶을 생각하여 곧 그를 제왕의 태무로 삼았다. 공부는 전국적으로 철기의 관영을 추진하여 3년 사이에 대농으로 승진하여 부의경의 지위를 얻었다. 또 상용항은 정식으로 대농성이 되어 각종 회계 재산을 관리했고 시험적으로 군수관을 설치하여 물자를 유통시켰다. 백성은 피폐해졌지만 국가에 모였다. 복식이 제나로왕의 태무가 된 뒤 양가가 주도한 고밀령이 천하에 시행되면서 중간 이상의 부자들은 대부분 고발되었다. 도주가 이들을 기자인데 무죄를 받은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조정은 의사와 정의, 정감을 따로따로 지방에 파견하여 각 군구에서 교부하지 않은 만들을 조사했는데 이때 몰수한 대신에 억을 단위로 계산할 정도로 많았으며 모비도 수천만이었다. 처음에는 대농이 염철전매를 관리하였으나 그 수입이 엄청나게 많아지자 수영 도의를 설치하여 염철 업무를 전담시키려 했다. 그러나 고민령이 시행되면서 상림원의 재물이 많이 쌓이자 수영도를 하여금 상림원을 관장하도록 했다. 이후 상림원이 재물로 가득 차자 그 규모를 또 확대했다. 이 무렵 남원이 진선을 이용해서 한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하자 한나라는 군명지를 크게 수리하고 그 주위 연못에 많은 궁궐을 졌다. 또한 누선을 건조하는데 그 높이가 12장에 이르고 그 위에 깃발을 꽂았으니 더욱 장관했다. 조정은 중수한 민전을 각 간부에 나누고 수영, 소부, 대릉, 태국 등 각부는 모두 난관을 설치하여 각 군인이 몰수한 진주에 가서 농사를 지었다. 당시 산동 지역은 황하의 재해를 입고 또 몇 년 동안 계속 눈이 들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졌으며 재해를 입은 적이 1,2천에 이르렀다. 천자가 이를 매우 가르쳐 이겨 강남 지방은 화경 누수의 지방으로서 경작이 용이하나 재해로 고통받는 백성들이 강과 배 지역으로 이주하고 먹고 사는 것을 허락했다. 만약 그곳에 가서 계속 거주하고자 원하는 자는 남기하라는 조서를 했다. 그러하여 사자와 관리를 파견하여 이주하는 백성들을 호송하고 하족 지방에 양식을 보내 그들을 규율하였다. 복식은 의사대보가 되니 대부분의 궁국들이 조정이 경영하는 염칠 전매에서 철기가 조약한 데다 값도 비싸며 심지어 일부에게는 백성들에게 강면들이 있어 조정의 염칠 전매를 반다고 있음을 알았다. 한나라는 3년 동안 계속 파견하여 선항을 진압하고 남원을 멸하였고 반호 서쪽으로 초고의 남쪽까지 모두 17개의 궁국을 새로 설치하였다. 이익을 도모하는 신화를 중요하다. 그 황제는 북쪽으로 삭방을 방문하고 동쪽으로 태산을 방문하여 해변과 북방 변경을 순시하고 기한하였다. 황제는 지나는 곳마다 상을 내려 100여만의 필의 비단과 100여 이르는 돈과 금을 비용으로 대는데 모두 대놓고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에 가뭄이 약하게 되어 황제가 이에 관련된 관리들에게 기우제를 지내라고 명하였다. 그러자 복식이 말했다. 조정은 소세로서 비용을 유지해야 마땅한데 지금 상황은 우리 관리들에게 시장에서 장사시키는 물건을 팔아 이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설마 죽이만 하면 하늘이 꼭 비를 내리겠습니다. 부록 이만에게 보내는 사마천의 편지. 태사공 소나 말과 같은 하인 사마천이 재배드리며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보내주신 글에서 나온과의 교류와 일하면서 신중히하고 현명한 인재의 증거를 자신의 임무로 삼으라는 가르침을 줬습니다. 비록 제가 모자끌는 존재이긴 하지만 궁자들의 가르침은 거듭기에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얘기할 장도도 없고 항상 혼자서 우울하게 지내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입니다. 종자기가 죽은 다음에 백아가 두 번 다시 치령금을 뜯은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일을 위해 죽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준 사람 위해 아정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같은 자는 설사 더 높은 재주를 가지고 거유나 매일 같은德경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영예를 얻기는 그냥 오히려 세상의 우선거리만 될 뿐입니다. 제가 회답을 곧들에 했으나 동방선행에 따라가고 또 일련의 잡사에 매달려 찾아뵐 겨를도 없어 조그만 틈조차 내지 못한 제 자신의 심정을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직에서 뜻밖의 불을 당하고 한 달이 지나면 겨울이 끝이 다가옵니다. 저도 또 황제를 수행하여 옹지방으로 떠나야 하므로 혹시 피치 못할 일이 갑자기 발생하게 되면 결국 제 쌓인 불분을 당신께 전하지도 못하고 당신의 혼면 역시 천추한이 될 것입니다. 부디 저희 어르신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허락하시고 오랫동안 소식드리지 못했던 일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수신이라는 제 편이고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것은 인의 발달이며 무엇을 넣고 무엇을 지불하는 것은 의의 표시고 치욕을 느끼는 마음은 용기를 얻고 용기의 선거적 그러면 명예의 즐거운 행위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선조께서 남의 사업을 물려받아 황제지에서 20년 동안 관리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발한 결과 특수한 재능에 하여 칭찬을 받고 명예를 얻은 적도 없고 황제의 신임을 얻지도 못했으며 현명한 사람을 칭하지도 못했습니다. 도대체 세상처럼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다 할 적도 없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고향 사람들이 찬사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한 제 아버님 덕분에 황제의 부르심을 받아 공부에 달아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동이를 머리에 얻게 되면 하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친구들과의 교류도 끊어지고
가정의 일도 이제 밤낮으로 높지도 않은 저희 능력을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환경이 마음에 들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사정은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잘못 흘러갔습니다. 이름님은 제가 오래전부터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서로 입장이나 성격의 차이가 있어 때문에 술잔을 기울이며 우정을 나누만한 절친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신념이 있는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효도가 있고 친구에게 신을 다스리며 검정광에서 청렴했고 몸과 마음을 바쳐 나라에 충성하려는 굳은 의지를 가진 인재였습니다. 저는 그가 국사의 풍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화된 자로서 반만 상대도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먼저 나라의 위급함을 부활해 하는 것이란 연하 책임이라 높이 평가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약간 좋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자 오로지 자신의 몸을 사리고 처자식 보호한 데만 급급했던 대신들이 서로 다투어 그의 잘못을 비방하고 과장했기 때문에 저는 참으로 통화를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로 이런 장군은 비록 패전하긴 했지만 일찍이 볼 수 없던 빛나는 업적을 남겼다고 하겠습니다. 그는 자기가 있던 5,000명도 안 되는 보병을 이끌고 강력한 흑노족의 본거지 깊숙이 쳐들어가 목숨을 걸고 수많은 적군과 대결하면서 10여일에 걸쳐 싸워 사망한 적군 수가 자기 군대의 인원수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적군들은 사상한 병사들을 돌볼 겨를도 없을 정도였으며 흉노의 군함조차도 크게 놀라 좌우 현황의 병마 모두를 출동시키고 궁수들도 총동원하여 전국의 군대가 모두 공동으로 이름을 보이 공개했습니다. 저는 폐하의 괴로운 심정을 이해하고 천한 저희 지도 일제 폐하께 위로를 해드릴 뜻을 아뢰었습니다. 이런 항상 부하들과 골아가지고 그리하여 때려고 뗄 수 없는 신뢰관계를 맺었습니다. 옛 명장이라도 그를 따를 만한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불행히도 그가 포로의 몸이 된 것은 다음교의 한나라에 다시금 봉사하겠다는 충징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일시인 것이라도 흉노의 대군을 적방 공장에 천하 알려 표창할 만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죄가 법에 따라 사형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9마리 소 중에서 털어가는 없어짐과 마찬가지일 뿐이 저와 같은 존재는 땅강아지나 개명 같은 미움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모든 명예를 버리면서 저와 다름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와 비급이라는 구문은 권력지의 상향에서 비롯되면 강인함과 유약함이 저는 처해있는 형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부모 처자를 걱정하는 것은 인지상입니다. 저는 불행히도 조실 부모하고 형제도 없이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새삼스럽게 부모와 처자 때문에 살고 했다고는 당신께도 생각하지 않을 줄 압니다. 저는 생명을 아까워하는 비겁한 자에 지나졌지만 그렇지만은 분명히 하려는 사람입니다. 어찌 취업을 모르고 죄인 노릇만 하고 있겠습니까? 천한 노예가 하려조차도 자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려 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굴욕을 참아내고 굳게 삶을 이어가는 까닭은 가수 속에 품고 있는 깊은 영혼이 있어 비루하게 세상에서 살아질 경우 후세에 문장을 전하지 못하면 안타깝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부귀하게 살았지만 그 이름이 흔적조차 없었던 사람은 무수히 많습니다. 오직 비무하고 탁월한 인물만이 후세에 그 명성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뜻밖의 제안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극현을 받았음에도 분노를 드리지 않고 대인스럽게 살아남을 했던 것도 오직 이 저술이 완성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저술을 완성시켜 명산에 보관하고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것을 천하에 널리 알리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부흥에서 봉사하는 환관의 체제로 산적이 몸을 숨길 수는 없으며 어쩔 수 없이 세속에 따라 부침하고 시세와 영합하면서 마음속의 광란과 미혹을 토로해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현명한 인재를 추천하라고 가르쳐 주신 점 어찌 제 마음속에 고충과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설사 제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스스로 꾸미고 기묘한 말로서 스스로를 용서해본들 속인들에게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고 신뢰도 얻지 못한 채 스스로 수치를 구할 뿐입니다. 결국 죽는 그날까지 시비가 비로소 가려지겠죠. 편지로는 그 뜻을 완전하게 펼 수가 없고 단지 누수한 제 계만을 간단히 약속했습니다. 상가 제배 올립니다. 사기, 해제, 사마천, 그리고 사기. 1. 사기란 어떻게 만들어졌냐? 사기는 한나라 무려 때 사마천에 완성된 위대한 역사서로서 대략 BC 108, BC 91년 사이에 저술됐다. 원래 사마천이 사기를 완성할 때 책의 제목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사마천은 이 책을 완성한 뒤 당시 대학자인 동방사기에 보여주었는데 책을 읽어본 동방사는 경탄에 맞지 않았고 즉시 이 책에 태사홍이라는 세 글자를 붙였다. 그리하여 이 책은 오랫동안 태사공서로 불려졌다.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사기의 명칭은 원래 고대 사서의 통칭이었고 중국의 삼국시대부터 사기는 점차 태사공서의 고유명사로 되었다. 이것으로 책 읽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